안녕하세요. 최종원입니다. 일본의 총리 선출 투표 일정이 확정이 됐습니다. 당선자도 거의 확정 상태라고 하네요. 시작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 한일 관계가 달라질 수 있을지 관련주는 어떻게 될 것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럼 시작합니다. 이미 기존에 설명해 드렸던 대로 관방 장관으로 있는 스가 요시히데가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국민 투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 투표를 통해서 국회의원 중에서 뽑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민의 지지율, 선호도와는 많이 다르다라고 해요. 기존에 여러 명이 있었는데 국민투표상으로는 이시바 시게루 후보가 국민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었고요. 현재 답정너 상황으로 관방장관인 요시히데가 아베 총리의 수발을 들었던 거의 뭐 비서실장 역할을 했었던 스가 요시히데가 거의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국회의원 내에서 투표를 하는 것이고 국회의원 내에서 이미 과반을 차지했을 정도면은 거의 그냥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사람은 한일 관계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했느냐? 딱히 한일 관계 개선에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한일 관계 악화를 빌미로 해가지고 좀 선호도, 지지율을 얻는 쪽으로 해서 방향을 잡은 사람이라, 그리고 아베 총리의 뒤를 따랐던 사람이고 아베 총리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 그렇게까지 해왔던 거는 다 뒤에 지원하는 인물들마저도 그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한마음 한뜻으로 한일관계 악화 쪽으로 보던 사람이기 때문에 달라질 가능성은 좀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서 화이트리스트 제외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겠다. 그리고 관광 금지 처분에 대해서도 뭐 여러 포지션, 기존의 포지션을 포기하고서 고쳐나가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은 그것만큼 좋은 게 없겠죠. 현재까지는 뭐 후보로 오른 사람들, 고노타루나 외무상이나 관방장관이나 다 한국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사람이다, 확정적인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투표는 14일에 진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박빙의 승부로 해가지고 누가 될지 알 수가 없었던 상황이라고 하면은 기대감도 14일 전에 발생이 되고, 그리고 당일날 가서도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답정너 수준으로 14일에 가서 그냥 발표하는 수준으로 해가지고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시세는 14일 가기 전에 꺾이기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 14일을 통과하는 시점에서는 이미 시세가 끝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관련주 당연히 모나미랑 신성통상밖에 없죠. 이번에 반응한 게 이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두 가지로 압축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삼육물산. 삼육물산은 좀 애매해요. 모나미랑 신성통상 기준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신성통상마저도 거래량은 많이 받쳐주긴 했지만 시세 면에서는 모나미가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모나미 쪽으로만 좀 가능성이 열려있고, 신성통상은 제시세 못 내고서 흘러내릴 가능성도 있다 라고 봅니다. 이 자리, 말씀드렸던 자리에서 한 번 더 기술적 관등이 나오게 됐죠. 오늘 투표 일정이 잡히게 되면서 시세가 나온 부분도 있고, 거기에 추가로 스가 요시히데가 당선 가능성이 유력하다라는 점에서 받는 포인트도 좀 있긴 합니다. 스가 관방장관, 따지고 보면은 뭐 이낙연 총리가 총리직을 물러나고 나서 당대표에 올라설 때 압도적인 답정너 상태로 당선될 것과 비슷한 흐름이에요. 이제 스가 관방장관이 총리 자리, 내각 총리 대신 장관들 중에 이제 우두머리 총리 자리로 올라서게 되면은 외무상도 교체가 될 거고 새로운 관방장관도 임명이 될 거고 할 건데, 여러 장관 자리가 교체가 될 건데, 그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외무상이 오고 관방장관이 오게 되면은 딱히
스가 요시히데가 뭔가를 추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외무상이나 관방장관이 추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노려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시세 같은 경우에는 이 위치에서 한 번 더 나와줬다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이 하락하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간다는 거죠. 지금 현재 여기까지 나왔고, 이 다음에서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이 다음에서 이제 한 번 더 터치를 해줄 건데, 다음 총리가, 그리고 다음 관방장관과 외무상, 새로운 장관들이 와서 변화를 시도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스탠스를 좀 더 강화한다거나 부정적으로 강화한다거나 아니면 긍정적으로 변화한다거나 5종의 시도가 있으면은 거기서 한번 시세가 나오는 것이지, 이번에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슈가 끝나면서 모멘텀 소멸 혹은 기대감 선반영으로 해가지고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4일 가서는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모나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는데, 신성통상 같은 경우에는 14일 전이나 아니면 14일 기준으로 해서 이런 시세가 나오고 나서 계속 끌고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500원을 깨고 나서 쭉 그냥 횡보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이런 형태로요. 여기까지 보면 좀 그렇고, 이 정도. 새로운 정책 방향성, 외교 관계의 방향성, 이런 것들이 제시되기 전까지는 흐를 수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게 이번에 바뀌더라도 현재 상황에서 더 안 좋아질 게 없기 때문에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슈 발생 포인트가 워낙에 좀 적어질 거기 때문에 장기 횡보 가능성 보시면서 이번 이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포지션 아니죠. 그 다음 포인트와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일정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새로운 체제에서 무언가를 시도하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쪽에서 먼저 예고하고서 시작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미리 예상하고서 볼 수가 없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은 14일에 발표가 됩니다. 투표 이후에 누가 새로운 총리로 나오는지 발표가 될 것이고, 발표 이후에 경제나 외교 부분 많은 부분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새로운 사람이, 당선 가능성이 유력한 스가 요시히데가 한일 관계 개선 쪽으로 무게를 두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한일 관계 악화 쪽으로만 유지해오던 사람이고,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베 총리와 다를 바가 없었던 성향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 대신에 여기보다 현재 한일 관계보다 더 안 좋아질 것도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반응 나올 게 없는 거고요. 만약에 새로운 체제, 새로운 정권에서 외교관계 개선 쪽으로 방향을 본다라고 하면은 그때 가서는 새로운 쪽이 부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나미나 신성통상 같은 경우에는 이번 14일 발표를 기준으로 해서 단기 이슈는 다 소멸된다라는 거, 여기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매매 마무리도 이번에 해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고요. 제가 운영하는 카톡방은 하단에 있는 링크, 댓글에 있는 링크 타고서 들어오실 수 있고, 추후에 신성통상과 모나미 또는 한일관계 변화에서 발생될 수 있는 포인트가 잡히게 되면은 그때 가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통상과 모나미 이번이 단기 포인트는 끝나는 일정이라는 거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